크게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공부 방향 설정 방법, 그리고 교재 선정, 그리고 마지막 공부 방법,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저는 어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하는 게 그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지를 좀 분석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토익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토익 후기를 쭉 읽고, 그리고 특히 토익 만점자들의 후기를 좀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상을 보면서 저는 그들의 공통점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딱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기출 문제로 풀어라. 두 번째는 단어 암기를 정말 열심히 해라. 마지막 리뷰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문제풀이 방법도 있긴 했는데, 근데 이 네 번째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그냥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출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뭐 수능이든 뭐든 한 번 시험에 출제된 단어나 표현 이런 것들은 돌고 돌고요. 또 출제 의도도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풀으라는 말을 저는 그대로 지켰고요. 두 번째, 단어 암기. 제 단어장 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단어장을 그냥 독해책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것도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 세 번째는 리뷰예요. 리뷰라는 건 틀린 문제에 대한 리뷰를 정말 꼼꼼하게 하는 거고요. 이것 또한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기출 문제로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단어 정말 열심히 외워야 되고, 틀린 문제에 대한 리뷰를 꼼꼼하게 해나가자. 이 세 가지의 포커스를 맞추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제가 교재를, 그때 공부했던 교재를 그대로 가져와 봤는데 이거 있죠. 토익 정기시험 기출문제집. 이거 RC, LC, 그리고 이거 노랭이. 다 해줬는데 이 기출 복화 해커스 노랭이로 공부를 했고요. 딱 이렇게 세 권으로만 좀 공부를 했습니다. 보통 본인이 문법 실력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문법 교재 굉장히 두꺼운 거 있잖아요. 얇은 것도 있긴 한데 보통 파란색 그거를 좀 많이 사시더라고요. 사셔서 공부를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문법은 좀 어느 정도 다 돼 있는 상태였어요. 제가 영어 교육과이기도 하고 제가 문법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토익 문법 보니까 딱 기본적인 수준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토익 문법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따로 그 문법책은 안 샀고요. 이렇게 딱 세 권으로만 진행을 했고, 저는 기출 문제를 풀어가면서 저에게 부족한 문법을 좀 체크했고, 그 다음에 해석 연습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권을 가지고 한 달 동안 공부를 했어요. 지금부터 저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970점이라는 점수를 받은 그 시험을 딱 보고 나서 제가 970점 받을 줄 몰랐어요. 좀 많이 망한 줄 알고, 제가 이제 토익 만점자 분들 중에서도 이분이 정말 정석대로 공부하신다라는 분이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평소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고 어디가 부족한 것 같은지를 좀 봐주시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보여드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단 저는 과가 영어 교육과다 보니까 토익에 필요한 기본적인 문법들은 어느 정도 잡혀 있지만 어휘가 많이 부족하고 독해 정확도가 떨어져서 3주 동안은 어휘와 구문 해석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단어랑 이제 해석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했다는 거죠. 교재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기출 문제집으로. 그리고 단어장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제가 처음에 한 3주 동안은 해커스로 계속 돌렸어요. 돌리고 마지막 시험 한 3, 4일 전에 ETS 복화책도 하나 사가지고 그것도 한번 쭉 훑고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단어장은 단어 플러스 예문 중심으로 매일 데이 하나씩 암기하면서 누적 복습을 했고요. 이 누적 복습이라는 거는 단어장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 4, 7, 14, 30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한 번 이 단어장을 훑을 때 4, 5회 독의 효과가 있는 그런 누적 복습법을 따랐고 정말 효과가 좋으니까 여러분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고, 문제풀이와 분석 부분은, 그냥 리뷰 부분은 일주일에 한 번, 보통 일요일에 실전처럼 기출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7일 중에 하루를 날을 잡고 그때 기출문제를 그냥 풉니다. LC, RC 딱 펴놓고요. OMR 카드까지 해놓고 실제 시험장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푸는 거예요. 그대로 2시간 동안 진행을 하고, 그날은 틀린 부분만 다시 혼자 풀어보고 오답 체크를 했고, 이때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방법은 고득점자 분들을 좀 위한 방법이에요. 왜냐면 좀 점수가 낮은 분들은 이렇게까지 하면 너무 빡세거든요. 한번 근데 들어보세요. 그 뒤에 5일, 그러니까 평일 기준 5일로 LC, RC 각각 20문제씩 나눠서 스크립트, 지문, 문제
문제 하나하나 다 분석하면서 단어와 구문을 공부했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LC 100문제, RC 100문제잖아요. 그래서 5일에 나누면은 하루에 LC 20문제, RC 20문제 이렇게 5일 하면은 모든 문제를 훑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틀린 문제뿐만 아니라 맞은 문제까지도 다 공부를 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한 번 시험에 나왔던 단어나 표현, 뭐 이런 구문 이런 것들은 다 돌고 도니까. 그래서 저는 LC 20문제, RC 20문제를 하루에 이렇게 나눠가지고 5일 동안 이렇게 쭉 이제 훑는 식으로 진행을 했고, 나머지 하루 있죠. 그러니까 문제풀이 하루, 나머지 5일 이제 리뷰하는 거, 그 다음 마지막 하루는 총 복습하려고 남겨뒀습니다. 왜냐면 저는 복습을 잘 안 하는 성격이어서 따로 시간을 내서 그날은 복습 시간이라고 이제 정해놓고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단어장 2시간, 리스닝 2-3시간, 리딩 2-3시간이라고 했는데 보통 9시간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침 9시, 10시에 가서 저녁 9시, 10시쯤 왔으니까. 이 부분은 뭐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한번 읽어드리면, 초반에는 LC 파트가 많이 힘들었는데 스키밍 연습, 이건 문제풀이 방법들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문제랑 보기를 먼저 보고 나서 리스닝 하는 거겠죠. 그걸 연습하고 나서는 이제 실전처럼 풀면은 3-4개 정도 틀립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 파트 2에서 문제 자체를 몇 개 못 들은 게 있다. RC 같은 경우에는 파트 5에서도 3-4개 정도 틀렸는데 어휘 예문 중심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틀려도 한 문제 정도 틀리고, 파트 6, 7에서는 빨리 풀어야 한다는 마음을 임해서 그런지 정독보다는 속독에만 치우쳐서 푸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보통 채점하면 7, 8문제 정도 틀리고 추론 암시 문제에서 틀리더라고요 라고 제가 학생 때 했던 그런 고민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기출 이제 2편도 나왔으니까 그걸 사고 뭐 기본서도 사야 하나요? 막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데일리 스케줄을 보시면 이렇게 공부한 거예요. 이제 하루에 LC 20문제, RC 20문제니까 그 LC 20문제 중에서도 저는 골고루 하루에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파트 1에서 몇 문제, 파트 2, 파트 3, 파트 4에서 몇 문제 해서 하루에 파트 1 2문제, 파트 2 7문제, 파트 3 3세트, 그러니까 3문제씩 3세트니까 9문제, 얘도 9문제, 파트 5 8문제, 한 세트, 세트별로 한 지문, 이런 식으로 제가 데일리 스케줄을 만들어서 정말 꼼꼼하게 빡세게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865점을 받았을 때 성적표인데, 여러분 이 점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적표 발급을 좀 해보시면은 아래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렇게 화면이 떠서 어떤 파트에서 너가 이 정도 비율을 이 정도로 틀렸고 어떤 파트에서 이 정도로 틀렸다라는 게 보이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LC는 골고루 잘 틀렸었고요. RC 같은 경우는 보이세요? 문법이에요. 맨 마지막은 그래머여서 문법은 전 항상 만점을 받았어요. 근데 vocabulary, 그러니까 어휘가 안 됐었고 다양하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어휘가 전 제일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점수가 낮은 분들은 이 파트가 정말 낮을 거예요. 문법이 안 되면 이 2가지 파트가 낮을 거고, 당연히 이게 안 되면 위에 것도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적표 분석하는 것도 제가 곧 올릴 건데, 그걸 보시고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알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저는 단어가 정말 잘 안 돼 있구나를 느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단어장으로 공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루 일과로 좀 정리를 하나씩 해드리면, 전 어떻게 했었냐면 9시에서 10시 정도에 도착하게 좀 했어요. 그래서 9시에 도착을 해서 한 이제 2시간 정도를 하는 거죠. 이때까지 단어장 데이 하나 암기를 하는 건데, 이때는 단어도 있지만 예문까지 봤고요. 당연히 전날 것도 복습했습니다. 이거는 제 단어장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단어장에 전 2시간을 쏟았어요. 하지만 단어 외우는 게 아니라 나는 독해 연습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 정도가 남았으면은 아마 이때부터 전 LC를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때 LC 공부 했으면 이거는 리뷰겠죠? 왜냐면은 하루는 날 잡고 이제 기출을 풀었으니까 이건 평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평일 기준. LC 공부를 시작을 했었고요. 이때도 맞은 문제 틀린 문제 다 했으니까 리뷰하다가 밥 먹으러 갔겠죠? 밥도 여유있게 1시간 정도 먹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와서 다시 하는 거죠. 다시 한 3시간 정도 했으니까 3시간이면은 일단은 LC 공부 이어서 리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 저녁 먹기 전까지 그냥 RC 공부를 했습니다. RC 공부라는 건 당연히 리뷰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도 밥 먹겠죠. 밥 먹고 저녁 먹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남은 시간까지 집에 갈 때까지 RC 공부를 공부했고 이제 그날 못한 공부 있죠. 그날 못한 공부 보충.
이렇게 하고 저는 집에 가는 루트였고요. 이때 저는 단어장 암기를 이때 했잖아요. 근데 그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LC 공부하기 전에 한 번 하고 점심 먹고 나서 한 번 다시 훑고 LC 공부하고 나서도 훑고 RC 공부하고 나서 훑고 저녁 먹고 나서 훑고 집에 가기 전에 훑고 그러니까 그날 봤던 단어장을 4-5번 정도는 반복을 해주고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케줄표에 따라서 공부를 한 달 정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일주일에 풀 수 있는 문제풀이는 딱 이제 한 세트였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세트씩 풀어서 제가 시험장 가기 전에 아마 시험 전전날에도 좀 급하게 하나 풀고 가느라 한 5세트만 풀고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문제풀이를 많이 해라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의 점수가 낮을수록 문제풀이 양은 정말 늘리지 마시고요. 뭘 늘려야 되냐면 단어 암기를 늘리셔야 되는 거고 거기에 기반해서 해석 연습을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제가 다음 주부터 파트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고 문제풀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영상씩 올릴 계획이라서 오늘은 이제 파트 3, 4 그리고 파트 7 좀 위주로만 어떻게 제가 리뷰를 초반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파트 3을 좀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제가 문제를 이제 풀었는데 이게 틀리고 뭐 이게 틀리고 뭐 이렇게 틀렸고 얘는 다 맞았고 이렇게 한다면요. 이 3개는 세트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라도 틀리면 이건 전체가 다 틀렸다고 봐주시고 이 전체를 리뷰해 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죠. 다시 한번 듣고 풀어보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그냥 이거를 독해 연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32번부터 34번까지 리뷰를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하나씩 해석했어요. 꼼꼼하게. Where is the conversation most likely taking place? 이 대화가 어디서 일어날 것 같은가? 라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take place라는 단어를 몰랐다면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hardware store, clothing shop, bakery, pharmacy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제가 이 단어를 안다라는 기준은 뭐라고요? 그냥 보자마자 이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딱 이걸 보고 그가 이렇게 되면은 시험장에 갔을 때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지문을 듣기 전에 얘가 이걸 디렉션을 읽어줄 때 여러분께서 이걸 스키밍을 하셔야 돼요. 이제 한 45초 정도 되는 그 시간 안에 여러분이 이걸 다 스키밍을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딱딱딱딱 이게 되셔야 돼요. 이게 되시면은 아래 거 스키밍 못하고 그냥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모의고사 푸는 거는 많이 틀려도 된다. 하지만 내가 틀린 거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다 챙겨가자라는 주의로 좀 했어요. 그러니까 틀려도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챙겨가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좀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어들을 몰랐어요. 다 챙겼어요. 단어장 하나만 딱 이제 정해가지고 저는 타이핑으로 했으니까 거기다가 hardware store, clothing shop, bakery, pharmacy를 다 적고 나서 이제 이걸로 이 하나로만 계속 복습을 했습니다. 여기 뭐 따로 적어놓는 거 하지 않고 단어는 무조건 하나에 이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도 how did the speaker hope to increase sales 하고 이거 해석을 이제 하는 건데 내가 해석이 잘 됐나를 확인하시려면 뭘 보셔야 돼요? 당연히 해설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방금 제가 이제 보여드린 그 문제에 대한 지문이 이거예요. 이걸 보기 전에 이걸 하시는 거죠. 이게 해설지 보시면 너무 잘 돼 있는 게 이 영어 그대로 다 적혀 있고요. 이거에 대한 해석이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리뷰할 때 있죠. 문제 풀고 리뷰할 때는 그냥 이 해설지를 제 교재라고 생각하고 이 해설지만 봤습니다. 그래서 해설지 보면서 이거 한번 해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해석이 잘 됐는지 맞고 이거 철물점이구나 의류점이구나 제과점이구나 약국이구나를 얘를 32번부터 34번까지 그냥 쭉 했습니다. 지문을 보기 전에 얘를 먼저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문을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해석이 잘 되는지 확인하고 모르는 단어 정리하고 해석되는지 확인하고 모르는 단어 정리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문으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리스닝 하지 않고 저는 이거를 독해 연습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거 해봤자 10문장 정도밖에 안 돼서요. 그냥 해석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직독직해로 이걸 읽고 나서 한국말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읽자마자 바로바로 해석이 될 때까지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연습하면서 이제 해석 연습을 했습니다. 이것도 해설지 보면은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한 게 나오는데 그거는 한국어 어순이에요. 그래서 한국어 어순대로 하지 말고 뜻만 맞으면 된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직독직해 하고 해석 보고 뜻 맞으면 넘어가고 직독직해 하고 한 문장 해석하고 뜻 맞으면 넘어가고 그래서 모르는 단어 다 챙겼습니다. 이렇게 다 챙기고 나서 전 다시 들어봤어요. 다시 문제를 풀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풀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 있잖아요.
이거.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고 뭐 번호가 적혀 있잖아요. 정답의 근거는 제가 무조건 지문에 있다 그랬죠. 하지만 리스닝은 들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들어서 파악을 해야 되지만 정답의 근거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구나. 보통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나 파악을 해주시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패러프레이징이에요. 이제 토익을 하면서 패러프레이징은 이제 끊임없이 들으실 건데 어떤 거냐면 이제 베이커리는 그냥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나왔을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패러프레이징 어떻게 됐는지 이제 지문에는 웨딩 케이크라고 나왔어요. 근데 정답에서는 a new product라고 나온 거예요. 제가 예시를 들었었잖아요. 근데 지문에서 애플이라고 나왔을 때 여기서는 뭐라고 나온다? fruit이라고 나온다. 얘는 하위어 안에 있는 거고 얘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게 상위어로 나온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러프레이징이 이루어지는구나를 여러분이 파악을 해줘야 되고 여기서 마찬가지죠. food coloring 이것도 supply라고 얘가 이제 paraphrasing 되는구나를 여러분께서 파악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기출이 나오는구나를 익혀가는 거 이게 리뷰입니다. 그러니까 LC도 똑같아요. 듣기 전에 저는 뭘 먼저 했어요? RC를 먼저 해준 거예요. 먼저 이제 문제 선택지를 다 해석하면서 모르는 단어 다 챙기고요. 그 다음에 지문에 들어가면서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하면서 모르는 단어 챙기고 해석 챙기고 그리고 정답의 근거를 파악하는데 정답의 근거는 선택지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문엔 이렇게 되어 있구나. 패러프레이징이 이렇게 됐구나를 파악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물론 리스닝이 되려면은 이제 이 지문을 다 읽을 수 있다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LC 쉐도잉 방법도 있고 받아쓰기 방법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본인에게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되는 거지만 여러분께서 이 선행 작업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시면은 좀 제자리 걸음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모르는 단어 다 챙기고 나서 그리고 듣는 그런 순서로 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LC는 다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 공부 방법을 했고요. 그거를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RC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파트 7을 하나 지문을 가져왔는데 이제 보이세요? 이 형광펜 보이시나요?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세트에서 한 문제를 틀렸다면 이 전체를 리뷰를 하시는 거고요. 그랬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시 먼저 풀어보는 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해설지에서 정답의 근거를 여러분이 미리 보지 마시고요. 만약에 도저히 모르겠어. 이 정답을 모르겠어 하시면 딱 정답, B라는 것만 파악을 하시고 이 B가 왜 정답인지 이 정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끝까지 찾아주세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이 왜 이게 정답인지 이 정답의 근거가 이 지문에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께서 딱 찝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 찝어도 돼요. 그거는 이제 점점 나아지실 건데 여러분께서 처음부터 이게 정답의 근거구나 라고 해설지에 의존하다 보면요. 여러분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이제 늘어나지 않아요. 저는 제가 국어 공부를 좀 못한 편이에요. 왜냐면은 여러분 이거 그냥 해석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도 왜 못하냐면 내 촉으로 풀어서 그래요. 내 촉으로.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 찍어.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거 정답인 거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이게 정답이구나를 여러분께서 딱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점점 늘려 나가실수록 여러분의 정답률이 높아집니다. 오케이? 이거 꼭 기억하시고 똑같아요. 리뷰하는 순서 뭐냐면요. 틀렸다면 다시 풀어보고요. 그리고 하는 거. 문제 정확하게 직독직게 해석하고요. 선택지 해석하면서 모르는 단어 표현 다 뽑습니다. 이거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면서 다 하시고 이제 이거 정답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해서 정답의 근거 스스로 찾는 거예요. 스스로 찾으시면서 이 정답의 근거도 정확하게 해석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처음부터 읽으면서 해석하다가 이거 여기 정답의 근거잖아 라고 체크를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계속 쭉쭉쭉 다 해석하다가 이거 여기 정답의 근거잖아 라고 체크해 주시고 이거 정답의 근거잖아라고 체크해 주시고 이런 순서로 저는 진행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장을 다 해석하고 모르는 단어를 다 뽑아내자가 제 리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답의 근거는 스스로 이게 정말 중요해서 이게 정답이다 라고 했을 때 바로 해설지에 의존하지 말고 본인이 스스로 찾을 때까지 이 연습을 꼭 해줘라. 이게 이제 저의 리뷰 방법의 딱 바탕이에요. 여기서 이제 문제풀이 방법도 좀 이제 바꿔보고 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원래는 이렇게 형광펜으로 안 했는데 어떤 분께서 형광펜으로 하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는
형광펜으로 했는데 보시면 보통 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이 순서대로, 이 오타니 순서대로, 이 문제 순서대로 정답의 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풀면 이 시점이 이게 나올 거고 이 시점이 이거 나올 거고 이 시점이 이거 나올 거야 라는 감이 생겨요. 문제를 풀면 풀수록. 그래서 무조건 기출문제를 푸시길 권해드리고요. 어쨌든 제 리뷰 방법은 딱 그거예요. 모르는 단어 찾기, 해석, 그리고 정답의 근거. 근데 그게 보통은 패러프레이징 돼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패러프레이징 돼 있는지까지 이제 보시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트별 공부 방법을 세세하게 알기 전에 기본 뼈대를 알아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공부 방법은 별거 없어요. 기출문제를 풀었고요. 단어 꼼꼼하게 외우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리뷰를 했는데 이 리뷰할 때는 뭘 해야 된다? 모르는 단어 표현 무조건 챙겨가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단어장에 있는 단어를 다 암기한다고 해도요. 기출문제 모르는 단어 수두룩 빽빽합니다. 저 엄청 많이 모르더라고요. 단어를. 하지만 다 암기했어요. 계속 반복하면서. 그래서 단어 찾고 그 다음에 해석 내가 제대로 되는지 직독직해 여러분 직독직해로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정답의 근거를 여러분께서 스스로 찾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단어 알고 있어야 되고요. 해석 잘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패러프레이징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께서 느끼셔야 돼요. 이거를 포커스로 맞추고 이거를 중심에 두고 리뷰를 진행했습니다. 사람들마다 공부하는 방식이 다양한 건 존중합니다. 하지만 단어, 해석, 리뷰, 정답의 근거 스스로 찾는 거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께서 아무리 문제풀이 방법을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봐도 점수는 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오를 거지만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점수까지 가는 데는 이 세 가지가 직방이에요. 기출문제, 단어 엄청 외우기, 그 다음에 리뷰하는데 정답의 근거를 스스로 찾는 연습. 이 세 가지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서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문제풀이 양으로만 승부하는 건 이제 버리시고요. 여러분께서 정말 채우셔야 되는 거는 단어예요. 970점이라는 점수가 있는 저도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은데 600점, 500점인 분들은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여러분께서 뭐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뭐 공부머리가 없고 이런 게 아니고요. 토익은요 정직해요. 그냥 해석할 수 있고 너 이거 정답의 근거 이렇게 돼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되는 거 알아가 끝입니다. 그게 되려면 단어가 정말 중요하겠죠. 단어가 전 7, 80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단어를 기반으로 한 해석 연습, 그리고 이 해석이 됐다고 해도 안 된다면요. 여러분께서 패러프레이징 이거를 좀 잘 못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러프레이징, 정답의 근거를 스스로 찾으시면서 패러프레이징 하는 거, 이 세 가지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여러분께서 놀라실 겁니다. 점수가 많이 오르셔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학생 시절에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제가 이제 토익을 가르치고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는 지금도 전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12월쯤에 한번 토익 만점에 도전을 해볼까 고민 중인데 만약에 시작을 하게 되면 그 공부 과정도 여러분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다음 주부터는 파트별로 공부 방법 그리고 문제풀이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같이 토익!